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서류 합격의 기쁨도 잠시. 아마 지금쯤 면접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아, 열정만 보여주면 되겠지? 천만에요. 지금부터 심사위원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는 면접 방어 전략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농업에 대한 열정이 진짜 뜨거우니까 이 마음만 잘 전달하면 될 거야. 과연 심사위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정말 그것뿐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청년농 면접은요, 그냥 편안하게 대화 나누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낸 그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얼마나 단단한지 증명하고요.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을 철통같이 방어해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사위원의 평가 기준을 역으로 추적해서 합격하는 답변의 뼈대를 한번 세워볼 겁니다. 첫째, 창업 동기와 비전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둘째,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죠. 판로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위협하는 리스크 관리까지.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완벽한 청사진을 지금부터 함께 그려보시죠.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심사위원들은 뭘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체크리스트부터 한번 훔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채점표를 보세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농업에 대한 자세 40%, 정착 가능성 40%. 와, 이 둘만 합쳐도 벌써 80%잖아요? 이게 다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의 사업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열정은 기본이고요. 심사위원들은 결국 여러분이 준비된 사업가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그 80점을 따내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 바로 여러분의 창업 동기와 비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의 논리를 단단하게 쌓아 올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왜? 라는 질문에 여러분만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농사가 좋아서요.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왜 하필 이 많은 작물 중에 이것인지, 왜 수많은 지역 중에 여기여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 계획과 어떻게 착 달라붙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농장이 이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스마트팜 같은 신기술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 건지까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쫙 펼쳐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비전이 거창해도 그렇죠? 돈을 못 벌면 말짱 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계획이 그냥 꿈이 아니라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시간, 바로 판로 전략입니다. 이걸 키워서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팔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이거 사실 모든 농업인들의 공통된 고민이자 뭐랄까 영원한 숙제 같은 거죠.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이 이 숙제를 얼마나 깊이 또 얼마나 현실적으로 고민했는지 정말 날카롭게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이걸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도매시장, 즉 공판장의 안정성과 직거래의 높은 수익성, 이 양날의 검의 장단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내 작물과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다는 그 증거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전략이 가장 설득력 있을까요? 바로 이런 단계별 성장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직거래로 시장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감이 붙으면 온라인 채널로 칸을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B2B 계약 같은 더 큰 기회가 생길 거고요. 나중에 물량이 아주 많아지면 도매 시장을 활용해서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이런 아주 스마트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요, 한 청년 농부가 온라인 직거래로 허브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세상에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작은 온라인 판매라는 시작이 얼마나 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의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요,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바로 그 만약의 상황에 여러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가뭄, 태풍, 이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요, 이제 더 이상 만약의 일이 아니죠. 이건 현실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거 별표 5개짜리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요, 그냥 들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지원사업 지침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 작물이 보험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준비된 경영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의무인 재해보험 가입은 기본이고요. 체계적인 병해충 관리 계획,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상자금 운영 계획,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자세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무사항인 경영장부를 꼼꼼히 기록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경영자라는 걸 확실히 어필해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이 세 가지 방어 전략을 면접장에서 펼쳐낼 하나의 완벽하고 일관된 스토리를 엮어볼 시간입니다. 결국 합격의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 거예요. 온실에서 땀 흘리면서 작물을 키우는 기술자로서의 뜨거운 열정과 사무실에서 엑셀을 보면서 숫자를 관리하는 경영자로서의 냉철한 이성. 여러분은 이 둘을 모두 갖춘 준비된 인재라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면접 답변은 이 세 가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농사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 뜨거운 동기가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로 계획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약의 위기에 대비하는 스마트한 리스크 전략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 계획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완벽하게 답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합격에 성큼 다가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영농 창업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이태용 대표 행정사에게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